2시네요. 그냥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못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녹화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교육부 방침에 따라서 시간표는 현재 작성된 본교 시간표 그대로 가겠습니다. 본교 시간표 그대로 그 시간에 교사도 집에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앉아 있던가 아니면 학생들이 그 시간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려가지고 수업 들어가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이제 온라인 학습이라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게 이제 장점인데 그렇게 하면 시공간 초월이 안 되고 이제 학교 오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학습의 효과는 반의 반도 안 되고 출결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출결이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출결을 성적에 반영하기 위해서 정확한 시간에 출석부를 개설하고 그 시간에 아이들이 댓글을 딱 달면 출석 인정해줌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관리 차원에서는 좋겠지만 엄청 관료적인 마인드죠. 우리가 이제 학습 또는 공부한다는 그런 마인드로 볼 때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앞으로 이제 온라인 학습이 이루어질 때 자꾸 뭐 구글 클래스룸이냐 유튜브냐 뭐 이런 밴드냐 줌이냐 이런 데 집중을 하면 온라인에 방점이 가는 거죠. 우리는 온라인이긴 하지만 학습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애들이 이제 공부했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온라인 학습의 가장 큰 대표적인 형태는 그 학원에서 하는 인강입니다. 메가스터디 같은 데서 하는 그 인강은 아이들이 독서실에서도 듣고 학교 자습시간에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언제든지 다시 보기 할 수 있고 스스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애들만 그런 게 아니고 어른들도 공무원들 다 그렇게 공부합니다. 인강으로. 교육학, 인고 공부하는 애들 다 그렇게 공부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학습자의 자발적인 동기가 있을 때는 가능한데 우리 학교 애들이 이제 과연 그렇느냐 이걸 볼 때는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2학년 일반 아이들이 시간표가 뭐 국어, 영어, 미술, 음악, 도덕이었다. 그러면 그거를 꼭 그 시간에 듣는 게 아니고 그냥 그날 안에 듣는 겁니다. 그날 안에. 언제냐면 4시 반까지. 그래가지고 그걸 들었다는 증거를 저 왔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댓글 쓰는 게 아니고 학습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학습 기록을. 그러면 학습 기록을 남겨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매일 사진 찍어가지고 각 학급의 게시판에 30분 말고 19분까지 그렇게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 이제 출석이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 6교시까지 국어, 영어, 미술, 음악, 도덕 들었는데 한 개는 안 썼다 그 종이에. 근데 그 사진을 급해갖고 애들 찍어 올렸다. 그럼 그 한 시간이 결과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면 그 아침 9시 정각이 되면 우리 이제 일과 선생님께서 게시판마다 출석부를 열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4월 1일자 출석부를 열어주고 4시 반에 퇴근하시기 전에 그 4월 1일자 출석부를 닫고 가는 겁니다. 그럼 저녁에 애들 못 올리겠죠. 그 다음날 아침에 4월 2일 출석부 9시에 딱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4시 반에 퇴근하실 때 그걸 닫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 기록을 할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뭐 우리 반 한 반만 한다 이러면 뭐 이면지에 쓰라 하면 되겠지만 학교 차원에서 그럴 수는 없고 학습 기록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작업을 해서 맡기면 동아기획에서 아마 월요일쯤에 배달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아직 미배부된 교과서 2권 남아있죠. 학습 기록장과 교과서를 등비실에 쌓아놓고 학생 명단 적어놓고 워킹스루나 드라이브 스루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고 나면 아마 4월 8일이 될 겁니다. 그럼 4월 9일 개학이니까 4월 8일까지 완료될 거라고 저희 믿고 있습니다. 학습 기록장은 아마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표지에 학번 이름을 쓰고 딱 찍어줘가지고 맨 첫 장에 자기 시간표를 딱 쓰는 겁니다. 요 바쿠다 그겁니다. 자기 출석부 올리는 그 사이트. 예를 들면 4월 2일이다. 그럼 여기다가 4월 2일 과목 핵심 내용 오늘 과제 그리고 그날 끝에다가 오늘 수업 누구랑 뭐 좀 봤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이런 거를 적어서 올려놓으면 우리가 집에 가가지고 그거를 차근차근 보면서 다음날 또 그 다음 주 수업 준비할 때는 피드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적으로 적어놨습니다. 한 100쪽짜리를 한 400부 찍어가지고 출결 게시인으로 쓸까 하는 계획입니다. 적는 내용 간단합니다. 핵심 내용이랑 혹시 오늘 선생님이 과제 내준 거 없는가 적어놓으면 나중에 깜빡하지 않고 할 수 있겠죠. 진짜 이제 수업이 남았는데요. 수업을 위드랑이랑 EBS 온라인 클래스랑 그 이학습터랑 또는 본인의 어떤 밴드라든가 이런 데서 하시던 분은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도저히 모르겠고 아이들 어떻게 뭐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기다려도 없다.
그리고 나 그렇게까지 거창할 필요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신 분들은 본교에서 온라인 학습방을 일괄로 개설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이 온라인 학습에 이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은 일환으로 가시고, 잘 모르겠고 그냥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안으로 하시면 편안하십니다. 온라인 학습 도대체 뭐냐? 대원칙을 말씀드릴게요. 16주 또는 20주짜리 우리가 진도 계획표를 냅니다. 그 진도 계획표에 따른 교환이나 학습 자료나 뭐 참고 자료나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해진 주에 맞게 학습방에 올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습 자료를 읽기만 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직접 쓸 수 있는 적절한 활동 과제를 내주셔야 됩니다. 특히 국어 같은 경우도 뭐 쓰기 과제를 얼마든지 낼 수 있고 다른 과목들도 적절하게 내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림 그리는 수업 같으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내라 하는데, 그게 이제 본인이 그렸냐 학부모가 그렸냐 이것 때문에 그 과제형 수행평가를 못하게 하는데,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활동 과제를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 시간에 그림 그려보는 거죠. 아니면 집에 자기 폰 켜놓고 집에 있는 물건을 이용해서 설치 미술을 하는 장면을 짧게 녹화해가지고 결과물을 공유받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개별 원칙은 교과별 특성에 따라서 밴드나 유튜브 등으로 추가 수업이 가능한데, 자 다시 말씀드리면 대원칙인 학습 자료를 온라인 학습방에 올리실 때 이번 주 수업은 유튜브로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은 줌으로 합니다. 이런 공지만 정확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방에 들어갔다가 아무것도 없네 그게 아니고, 아 오늘은 줌 하는구나, 줌 가봐야지 한 몇 시 몇 분 이렇게 이제 알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 물러갈 때까지 이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기본적으로는 이 과제형으로 할 겁니다. 근데 가끔씩 아이들 줌 열어가지고 특별한 날에 유튜브도 할 거고요. 특별한 날에 그렇게 할 겁니다. 이거를 아까 그 시간표에 맞게 매일매일 그렇게 수업을 하실 분은 하셔도 됩니다. 나는 예를 들면 오늘 뭐 기가 이렇게 2주를 2번이면, 근데 이게 일반용이잖아요. 그럼 2반 애들은 여기 기가 3반 애들 기가면 내가 그 시간에 딱 들어가겠다 해가지고 애들 대기시킨 다음에 하겠다 하고 공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공지 때문인데, 마지막 이 안내를 드리면, 예, 유튜브 채팅으로 질문이나 의견 주시면 제가 나중에 일괄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클래스홈으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습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학습 관리 중에서 현재 개설된 학급별 단톡이나 학급 밴드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교과별 공지사항을 자꾸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어떤 선생님이 계획된 수업이 있고 급하게 사정 때문에 오늘 좀 취소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담임쌤들이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지금 현재 2학년처럼 2학년 전체 학생이 들어있는 단톡이나 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도 됩니다. 그러면 담임쌤 통하지 않고 교과마다 적절하게 공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학급별 단톡은 이제 출결반을 위한 것은 교과에 위임하시고 학생 상담과 생활 지도에 집중하시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씨가 잘 보이면 좋겠는데, 이게 제 이제 폰입니다. 여기가 지금 우리 중학교 2학년 교과방입니다. 108명인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 다 들어와 있고요. 학생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우리 부장님 말씀 따라서 이름 한 개 가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를 한번 보시면, 지난주 이제 시범 운영 기간에,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영어 선생님이 그때는 구글 클래스룸도 없고 뭐 위두랑도 없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방을 통해서 수업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업 안내를 톡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지로 합니다. 그러면 그 메뉴가 어디 있냐면 여기 공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워지는 게 아니고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누르면 글이 남아 있죠. 언제든지 아이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이거를 읽고 과제를 이해한 사람들은 댓글 달라고 시켰습니다. 보세요. 자, 이걸 읽었는데 내가 하겠다 안 하겠다 의지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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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댓글을 달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사가 이제 이게 아이들이 이해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워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애들을 집중적으로 챙겨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피드백을 받아봤습니다. 눌러볼게요. 2학년 국어 온라인 학습 시범 영상이라보다는 이제 5차시 분량을 올렸습니다. 월화수목금 해서. 그랬더니 52명의 학생들이 모든 걸 보았대요. 59명의 학생들이 모든 문제풀이와 같이, 이게 문제풀이는 형성평가입니다. 1차시 끝나면 형성평가, 2차시 형성평가. 나는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된다. 다 이해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이게만 있다면 제가 그때부터 글씨를 키우든지 소리를 바꿔야 됩니다. 이게 문제죠. 과제가 아직도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아이들은 하면 전화 올려가지고 가르쳐주면 됩니다.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없죠.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적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꾸 잊어먹는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귀찮다. 이거 어쩔 수 없죠.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이런 애들도 우리가 챙기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챙길 것이냐? 어떻게 챙길 것이냐면 여기에 참여 있죠. 이거 보시면 얘들 보입니다. 그 얘들만 전화해가지고 친절하게 한 명 한 명 알려주면 다 된다 이 말입니다. 학년 학생 전원이 들어가는 오픈방을 만들어야만이 담임선생님도 편하고 교과도 편하고 아이들도 편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또 SNS다 보니까 불미스러운 사이버 폭력의 장이 되어서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입장한 모든 학생들에게 어떤 약속을 받아가지고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교사들이 해주면 됩니다. 온라인 학습반 개설에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본교에서 일괄 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요 주소는 단여울의 단자와 감천중학교의 감자를 따가지고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주소를 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학생들과 교사들을 일괄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새로 등록된 수업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교생이 다 와 있는데 학년별로 듣는 과목들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목별 그걸 맨날 3학년 국어, 2학년 국어를 선택하지 말고 내가 2학년 학생이면 2학년에만 쭉 등록해 놓으면 여기 가서 자기 공부를 11과목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남의 거 뭐 있는가 구경하고 싶을 때 하는 거고, 요게 아까 말한 추석부입니다. 보시면 학년별로 제가 짜놨습니다. 그래서 3학년의 1반에 자기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생님이 이렇게 쓸 겁니다. 4월 1일. 뭐 길게 할 것도 없어요. 힘드니까. 들어가면 내용 간단합니다. 학습 기록장을 폰으로 찍어서 댓글로 첨부해 주세요. 이거.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로그인 안 하고 댓글 기능이 없는데 애들 로그인하면 여기 댓글 달기 이렇게 뜹니다. 그럼 댓글 달면 됩니다. 집에 가실 때 이거를 이렇게 비밀글로 딱 해버리면 애들은 그날 공부를 안 하면 다시 내가 오늘 깜빡했네 가봐야지 하면 이 잠겨버려. 댓글 달 수가 없어요. 댓글 달아야지. 큰일 났다. 이러면 이제 이날 결석이 되는 겁니다. 결석이. 2학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여기 가가지고 한 개 만들어주고 한 개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13번 만들어주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그 다음에 교과별로 과제를 만약에 아까 전에 이제 미술 시간에 뭐를 활동 과제를 시킨다는 둥, 뭐 시킨다는 둥 이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제를 이제 위두랑을 쓰시는 분들은 위두랑이 바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그냥 여기에 내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과제방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학년이 필요하시면 제가 학년방을 열어 드릴게요. 지금은 아마 그렇게까지 과제를 낼 게 별로 없을 것 같아갖고 일단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뭐 세분화 해드리고 싶으면 제가 얼마든지 해드립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알립니다에는 뭐 여러 가지 공지사항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공지사항이 이거죠.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걸 폰으로 보면 우리 1학년은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2학년은 여기 가면 되는구나. 3학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예를 들면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여기서 다 그 작업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따로 안 찍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위두랑을 간다. 그럼 위두랑을 가면 얘는 오늘 여기 가서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지가 다 됩니다. 가입해놨기 때문에. 우리 과학생님이 줌 들어오라 했는데 몇 시에 줌 들어오라 어디지? 여기 과학 줌 찍겠죠. 그럼 자기 본인 연결된 계정으로 바로 갑니다. 제가 이 아이디를 다 등록해드립니다. 교사 계정으로 바로 연결되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EBS 온라인 클래스 하겠다. 그런 애들도 여기 누르면 우리 쌤 여기 오라 했는데 어디더라 하면 여기 딱 찍으면 다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쓰시라는 게 아니고 여기를 이미 잘 쓰고 계신 분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또 나름대로 그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다 알려주세요, 저한테. 다 알려주시면 이분은 역사과에서 이미 안내를 다 하고 있고,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분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잘 되면 문제가 없죠. 근데 현재 이 역사방의 문제가 학생들이 어디 글을 올릴 데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했죠. 여기에서 과제를 올릴 때는, 얘들아, 여기 가서 올리렴 하면서 이 링크를 없네. 역사를 한 개 만들어 드릴게요. 이 링크를 찍어 주시면 아이들 여기다가 올리면 됩니다. 선생님도 게시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로그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스를 보면 뭐가 있는가 볼까요? 두 과목이 올라와 있네요. 그걸 한번 볼게요. 강의 6개 올라와 있네요. 한번 볼까요? 로그인 하라고 뜹니다. 로그인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 아이들이 이걸 볼 수가 없죠. 아이디 비번을 모르니까. 제가 학생인 척하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죠? 똑같은데 뭐가 다른가? 지금 제가 로그인 했거든요. 로그아웃을 바뀌었잖아요. 아까 거기를 다시 볼게요. 올 코스. 그걸 한번 봐야지. 안 되죠. 왜 안 보이냐? 왜 안 보이냐면 내가 이 코스에 강좌 등록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국어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여기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하면 드디어 이 학생의 온라인 원격 1학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해볼게요. 0%네. 공부 좀 해야지. 이렇게 들어간다. Not taken quiz yet? 아직 퀴즈 안 풀었군. 그럼 영상이 있네. 영상을 보자. 이렇게 봤다 치고 딱 봤는데 보니까 퀴즈를 풀어보자. 이 퀴즈는 필수 아닙니다. 그냥 낸 겁니다.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이 퀴즈를 풀려면 풀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이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서 백투 돌아가서 이 학생 입장입니다. 학생 입장. 퀴즈 풀었다고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이번 단원 다 봤어요. 이렇게 찍는 겁니다. 이번 단원 다 봤어요.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2단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냐면 여기에 한 개 봤다는 뜻이 나옵니다. 그 이번 단원 뭐 보든 안 보든 관계없지만 이제 봤다 치고요. 공부를 합니다. 애가. 이게 예를 들면 화요일 2교시다. 그럼 이것도 이제 봤다 치고 공부했다 치고 선생님이 안내 자료도 있네요. 봤다 치면 이걸 누르면 되겠죠. 이게 익숙해지면 아이들은 그냥 쑥 훑어갖고 이것만 클릭하겠지만 그래도 학습지는 공책에 써야 되니까 내용은 보겠죠. 그럼 또 3단원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가 바뀌었냐고 이제 보면 우선 첫 번째 마이 코스가 아까 없었는데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의 진도율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진도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내 코스 아직까지 나는 영어 수업은 신청 안 한 뜻입니다. 그러면 아까 가지고 내 2학년이니까 2학년 영어도 해야지 이렇게 체크한단 말이죠. 여기 스타트 테이킹 0 됐죠. 내 코스에 가볼게요. 2과목 생겼죠. 그러면 학생들은 여기에 본인의 그 시간표에 들어가 있는 과목 수대로 이 마이 코스가 나옵니다. 그럼 그 아이들 다음부터 여기 갈 필요가 없고 올 코스에 여기서 움직이면 오늘 공부해야지 누르면 됩니다. 영어 볼게요. 영어 이제 테이킹 했으니까 볼 수 있겠습니다. 2강이 올라와 있네. 이게 이번 주 분량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봤다. 이제 배웠으니까 이걸 누른다. 2강이네 벌써. 우와, 다음 거 공부 미리 해봐야지. 다 봤습니다. 컴플리트 레슨. 끝났죠. 더 이상 3강으로 안 갑니다. 왜 3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저녁에 공부 열심히 했네. 여기 가가지고 여기다가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지금은 이제 아까 잠갔으니까 열면 됩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할 겁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학습방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가 회원 아이디 다 등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제 교사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제가 김우준 쌤인 척하고 들어왔습니다. 아까 기억나시겠지만 학생들의 눈에 역사 과목 시간표는 아직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역사 선생님이 우리 학교 강의실을 안 쓸 거기 때문에 그 노션으로 하시기 때문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쪽 돌아오시겠다.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이 강의를 등록하는 게 어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하게 강의를 등록시켜 드리려고 제가 지금까지 고민했습니다. 보세요. 나는 지금 과목이 없어. 나는 여기에 등록할래? 예를 들면 체육도 됩니다. 기가 됩니다. 할래? 그러신 분들은 여기 코스가
과목인데 여기 지금 두 과목 있죠? 들어갑니다. add new. 자, 2학년 1학기 역사 이렇게 공개 여기 공개 있습니다. 공개. 요 공개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요. 그냥 아이들 눈에 바로 보이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무것도 의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보기에 아까는 지금 역사 생겼네? 공부해봐야지? 아무것도 없네? 그럼 쌤이 전화하겠죠. 선생님 이거 들어갔는데 없던데요? 괜찮다. 내 시간 되면 이게 나올 것이다. 어떻게 나오느냐? 요 코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선생님이 꼭 들어간단 말이죠. 맨 밑에 보시면 코스 말고 레슨을 등록하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1주차의 1교시 수업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 4회 수업은 일주일에 이걸 4개, 레슨 4개, 주 3회 수업은 레슨 일주일에 2개 그렇게 해놓으시면 된다. 눌러볼게요. 아무것도 없죠? 1강. 1강만 써도 됩니다. 역사, 오리엔테이션 이래 되고 뭐 그냥 안내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아무렇게나 쓰면 됩니다. 뭐 그림 넣고 싶으시면 여기 추가했잖아요. 여기 추가해가지고 마음껏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재미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역사 관련된 그림 올려야 되겠죠, 당연히. 영상 넣으시려면 여기다가 바로 올리면 안 됩니다. 영상 용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링크, 여기서 유튜브 링크를 따와가지고 올리시면 되고, 유튜브 링크는 좀 심하니까 그 이학스터의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학스터가 참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역사가 없었던 것 같은데, 역사 없죠? 사회로 가보겠습니다. 내가 사는 세계니까 여기 갔다가,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역사를 칩시다. 여기에 뭐 지리정보기실이 뭔가 한번 보자. 이걸 제가 집에서 검토를 했더니 영상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붙여 넣으면 글의 삽입 이게 나옵니다. 가지고 이거를 공개를 뚝 누르면 끝이에요. 역사가 떴죠? 무슨 강의 있나 뭔가 볼까? 오늘 또 새로운 강의가 올라왔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누르면 코스를 테이크하라 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코스에 아직 1강 역사 과목이 있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표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다, 내가 2학년이었더라. 2학년이니까 2학년 역사를 빨리 테이킹 해야지. 그러니까 다시 2학년 1학기 역사 교과의 진짜 1학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역사 선생님은 뭐 하시냐면 한 개 올렸으니까 화요일 수업 준비해야 되겠죠. 화요일 수업을 준비할 때 다시 코스에 가셔가지고 1강은 아까 했잖아요. 여기 애들을 또 하는 겁니다. 2강을 넣어볼까? 그럼 또 똑같은 화면 뜹니다. 2강에는 뭘 해볼까? 2강에는 이런 걸 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학습지가 될 수도 있고 아시겠죠?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다 공개 누르면 끝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이번 주 수업 다 했어요. 2차시짜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1주차 그냥 수업이 끝난 겁니다. 뭐가 끝났냐면 그 원격 학습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냐? 가만히 있다가 애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아직 없죠? 그럼 애들이 오늘 화요일 들어왔다. 2강 전체 소개가 들어왔네? 내 코스에 가볼까? 아직 없으니까 그냥 놔둘게. 들어왔네? 이걸 봤다? 보니까 보고 학교에서 나눠준 그 공책에다가 기록하고 사진 찍고 올리면 됩니다. 안 올리는 애가 한 4시 10분에 많다. 그럼 반톡이나 학급 그 교과톡에 올려가지고 얘들아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꼭 공부하고 해. 이렇게 독려만 우리의 수업이 끝나는 겁니다.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미진하다. 이러신 분들은 여기 홈페이지는 알림이다 있잖아요. 여기 통하든지 여기 적어 놓으면 됩니다. 매달 며칠 무슨 수업 여기 합니다. 근데 이게 사라지잖아요.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링크를 따가지고 반톡에 뿌리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그걸 누르면 여기 메인 화면에는 없지만 여기 목록이 있습니다. 늘. 그러면 이 시간에 맞다 오기로 했지 참 이렇게 하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부에서 수업 관련한 거는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평가가 남았는데 교육청에서 아직 평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안 줬기 때문에 평가가 없이 이제 수업을 과연 얼만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 국어 수업을 아직도 이제 개학 전이기 때문에 정식 진도는 못 나가고 정식 진도를 나가기 위해서 좀 기초를 알면 좋을 것들을 지금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첫 시간 보셨죠? 두째 시간에 보면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지난 시간 복습하고 오세요 하면서 형성평가를 냈습니다. 근데 이 형성평가를 낼 수 있는 어떤 툴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글 폼으로 저는 전부 다 합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애들은 이렇게 간편하게 손을 안 쓰고 이렇게 이렇게 나는 1번이고 12번이니까 답을 쓰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하면 되고 제 교사 입장에서 이걸 볼 때는 어떻게 보냐면 응답이 좀 들어왔는가 보자. 내가 100명, 우리 학교 98명 2학년에게 뿌렸는데 91명이 1차시 문제를 풀었다 뜻입니다. 잘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보면 예뻐 보이지만 도움이 안 되고 이 엑셀로 보시면 아이들이 몇 학년 몇 번 학생이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차시별 형성평가를 다 엑셀로 받아놨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지난주에 코र्스 5개를 올렸다 했지 않습니까? 여기 1, 2, 3, 4, 5과목 들었고 이 6 이제 이번 주에 올릴 건데 그러면 이 5개에 대해서 이런 엑셀 파일이 각각 만들어집니다. 1차시 거 방금 열어서 여기 있고요. 2차시 거 여기 있죠. 3차시 거 여기 있죠. 4차시 거 여기 있죠. 이걸 보면 아이들이 문제별로 1교시, 교시별로 답변글을 엑셀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할 때는 결국 엑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런 그 게시판에 댓글로 달아도 되는데 그건 나중에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내가 열어봐야 되고 일일이 해봐야 되고 이렇게 돼도 관계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한두 과목은 관계없는데 몇 달 지나가지고 전체를 다 다운받을 때는 이거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업과 관리와 그 과제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답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스트리밍은 송출 진력이 심해요. 미술 같은 경우 학교 캐릭터 디자인 하려고 하는데 전교 300명 다 모아서 스텝 해도 되는가요?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비실 통한 배부시 교과서 미수령분 이것도 제가 교무부장 선생님하고 의논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혹시 질문하신 분 있습니까? 질문이 이제 없으시네요. 자, 그러면 이걸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